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시간에는 구체적인 문제를 통해서 그 원리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B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랬는데 집합 B는 A의 부분집합이고 A는 1, 2, 3, 4, 5 5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 디귿번 조건이 없다면 그냥 집합 B의 개수는 2의 5제곱, 즉 32개가 되겠죠? 그런데 디귿번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공식에다만 집어넣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원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했던 방법, 수영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A의 부분집합이므로 B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는 1, 2, 3, 4, 5밖에 없죠? 1, 2, 3, 4, 5를 써놓고 수영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권을 볼 텐데 1은 B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말이 없다면 B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1은 B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B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2는 B에 들어간다 라고 되어 있죠. 정해져 있습니다. 2는 B에 들어간다. 3은 B에 들어가지 않는다. 4와 5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건도 주어져 있지 않으므로 4는 B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도 B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각각의 상황에서 집합을 써주면 여기 나와 있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A의 부분집합이 찾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B의 개수는 총 4개가 되겠습니다. 이 4라고 하는 숫자는 수영도가 이렇게 그려졌기 때문에 얻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풀 때마다 수영도를 그려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수영도는 머릿속에서 이해하기를 바라고 실제로 문제에 적용할 때는 바로 여기에서 B가 A의 부분집합이구나. 그런데 각각의 원소에 어떤 조건이 붙었구나. 그러면 이걸 가지고 수영도를 그리겠어 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 밑에 바로 선택권을 쓰도록 하세요. 1은 B에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 라고 하는 선택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2는 B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선택권밖에 없죠. 선택권이 한 가지입니다. 3도 마찬가지로 B에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선택권 하나. 4는 아무런 조건이 붙어 있지 않으므로 B에 들어가도 좋고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선택권이 2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5도 선택권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권을 2가지 가지고 있는 원소가 4하고 5 2개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제곱계, 즉 4개가 된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XY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랬고 X와 Y는 모두 A의 부분집합이고 그런데 X는 또 Y의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문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예를 몇 개 적어봤습니다. XY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랬는데 X를 1, 2로 잡고 Y를 1, 2, 3으로 잡으면 이 조건을 만족하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세야 되겠죠? X가 3이고 Y가 1, 3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어도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러한 순서쌍들을 모두 다 셌을 때 몇 개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2가지 방법으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A의 원소의 개수가 n개일 때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개이다 라고 하는 공식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공식은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을 때 그 안에 속해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 이 하나의 집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여기서처럼 이런 관계가 성립하도록 하는 것을 결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Y의 원소의 개수를 정하고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X의 개수를 찾아가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A의 부분집합이고 A는 총 원소의 개수가 4개이기 때문에 Y의 원소는 가장 많아서 4개까지 가능하고 가장 적을 때는 공집합인 경우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을 때가 되겠지요.
y의 원소의 개수가 4개일 때 x가 될 수 있는 집합의 개수는 2의 4제곱개, 즉 16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각각의 상황에서도 y의 원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집합 x의 개수가 몇 개인지 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한 x의 개수를 모두 더한 것이 이 문제의 답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y의 원소의 개수가 4개일 때 이 y를 만드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지만 이때는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y 자체가 여러 개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상황에서 y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분석해 봐야 합니다. 선생님이 각각의 경우에 y가 될 수 있는 집합들을 다 한번 찾아서 써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일이 썼는데 사실 경우의 수를 배우고 나면 이 y의 개수가 몇 개인지 조합이라고 하는 기호를 이용해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교육과정상 뒤에서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y의 원소가 개수가 4개다. 그러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개이므로 그거를 다 4개를 다 포함할 때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y의 원소의 개수가 3개다. 원소 3개짜리 집합을 이렇게 나열할 건데 전체 4개 중에 3개를 뽑기 위해서는 하나만 제거하면 됩니다. 4가 빠졌을 때는 이렇게 되고 3이 빠졌을 때는 이렇게 2가 빠졌을 때 1이 빠졌을 때 해서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되는 y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개가 되도록 만드는 방법은 선생님이 나열해봤는데 나름대로 규칙을 적용했습니다. 1을 가지고 있으면서 2개인 거 1과 2, 1과 3인 경우, 1과 4인 경우 이렇게 있지요. 그 다음 2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2를 가지고 합니다. 근데 앞에 거하고 묶을 때는 2를 가지고 있는 것을 찾을 때 이미 다 셌기 때문에 뒤에 있는 수하고 묶으면 됩니다. 2와 3, 2와 4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 그 다음 앞에는 다 했으니까 그 다음 걸 붙잡고 합니다. 근데 앞에 거하고 묶지 않지요. 앞에서 이미 셌으니까 3하고 4 이렇게. 4는 뒤에 있는 원소가 없으므로 앞에 거하고만 묶어지고 앞에 거하고 묶을 때는 이미 다 셌습니다. 그래서 원소가 2개짜리인 집합 y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됩니다. 원소 하나짜리와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것은 쉽게 찾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두 집합 x, y의 순서상의 개수는 여기에서 y의 개수가 1개고 이 상황에서 x의 개수가 16개이므로 1 곱하기 16, 16개가 만들어지고 두 번째 상황에서는 y의 개수가 하나, 둘, 셋, 4개 그리고 그때마다 x의 개수가 8개씩 뻗어나가므로 4 곱하기 8, 32개가 됩니다. 세 번째 상황 y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이므로 6 곱하기 그때마다 x의 개수가 4개씩 나오므로 4, 24개 여기도 4 곱하기 2, 8개 여기가 1개지요? 1 곱하기 1, 1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문제의 답은 이 값을 다 더한 81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듣고 왜 y의 개수와 x의 개수를 곱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을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에서 y가 될 수 있는 모든 집합을 적어보면 이렇게 되는데 y가 1, 2, 3으로 이루어졌을 때 x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8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x를 써보면 이렇게 되지요. 그러면 이것을 만족시키는 두 xy 순서쌍의 개수는 이렇게 묶어도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고 이렇게 묶어도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고 이렇게 묶어도 주어진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y라고 하는 집합이 이렇게 정해졌을 때 이 순서쌍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얘하고 이쪽에 있는 하나를 묶었을 때 총 8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도 어떻게 써요? 이때도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3승계 8개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거의 부분집합하고 묶어서 8쌍에 또 얻어집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8개씩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y의 개수 곱하기 y가 정해졌을 때 만들 수 있는 x의 개수 해서 4 곱하기 8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봤는데 문제가 너무너무 복잡하지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벤 다이어그램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니 잘 기억해둬라 했던 선생님 말 기억나나요? 두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건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A가 가장 큰 집합, 그 안에 Y, 그 다음에 X. 그리고 A에는 1, 2, 3, 4라고 하는 원소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1, 2, 3, 4를 넣으면 되는데 1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둘,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1은 X의 원소이기도 하고 Y의 원소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걸 뜻하는 거고 이 자리는 1은 X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Y에는 들어간다. 그 다음 이 자리에 1이 들어갔다 그 말은 1은 X와 Y의 원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영도를 그린다면 1, 2, 3, 4를 적어놓고 1이 선택할 수 있는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셋 중에 하나. 그때마다 2가 선택할 수 있는 자리도 셋 중에 하나. 이렇게 그려지겠지요? 3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에 선택권을 써보면 모든 원소가 선택권을 세 가지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결과는 81이 되어 여기와 같게 나옵니다. 또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좀 더 꼼꼼히 설명을 해보면 이 자리를 기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 이 자리를 니은이라고 하고 이 자리를 디귿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기역, 니은, 디귿 중에 하나. 그때마다 2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기역, 니은, 디귿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뻗어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 하나만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요. 1이 니은을 선택했다. 그리고 2는 기역을 선택했다. 그리고 3은 니은을 선택했고 4는 디귿을 선택했다. 이 상황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X라고 하는 집합과 Y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 1이 니은을 선택했다. 이 말은 X에는 들어있지 않고 Y 집합에만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이 그리고 2가 기역을 선택했다. 이 자리를 선택했다. 그 말은 X에도 들어가고 Y에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2는 X에도 들어가고 Y에도 들어간다. 그리고 3은 니은을 선택했다. 그 말은 X에는 들어가지 않고 Y에만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4가 디귿을 선택했다. 그 말은 X하고 Y에 모두 들어있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X, Y라고 하는 집합이 이렇게 결정이 되고 이것은 모두 X는 Y의 부분집합이 되고 Y는 A의 부분집합이 된다고 하는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문제를 살펴보니까 첫 번째 방법보다 두 번째 방법이 훨씬 간단한 걸 알 수 있죠. 상황에 따라서 이 방법이 편리할 때도 있고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할 때가 편리할 때도 있으니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제가 좀 어려웠는데 잘 이해했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